장기 복역수 56살 신창원 대전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흐릿해졌을 수 있는데요. 신창원은 참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되게 그때 허탈했던 기억. 신창원을 직접 마이크를 대는 이제 그런 첫날이었는데 포함돼 있다. 환기구 쇠 창살을 끊고 탈옥. 그 상황 경비를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 그 톱 자체를 어디서 구했는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몰라요 우리도. 그러면 잡혀봐야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의 연고지에 계속 교도관을 보내는 등 금거에도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언제든지 제2, 제3의 신창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안치용입니다. 부산 취재본부에 있었던 안치용 기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 탈옥을 한 것 같은데 경기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뭐 나타났다는 첩보가 있다더라. 신창원 씨가 당시에 평택에 있는 어떤 다가구 주택에서 동거녀와 살고 있다라는 주소를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물어물어서 지도를 갖고 밤에 출발을 했었어요. 제가 도착을 했더니 저를 아는 경찰관이 이왕 왔으니까 좀 취재를 뭐 하려면 해라. 그런데 모르게 좀 해라. 경찰 윗분이 오시니까 저한테 빨리 피해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옆방을 갔더니 여성 한 분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그 탈옥소 신창원 씨와 같이 함께 있었던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분과 같이 얘기를 했죠. 신창원 씨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탈옥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고급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다녔고 승용차를 바꿀 경우 불에 태워 증거를 없애는 등 치밀함을 보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또 항상 여자와 함께 부부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신분을 감췄고 그 상대 여성들도 신창원 씨가 지금 도주한다는 사실, 어떤 식으로 해서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해줬고, 그리고 신창원 씨가 만난 그 여성분들은 사회적으로 약간 이렇게 소외되는 분들을 또 만나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서로 간의 그 인간적인 경찰이 탈옥소 신창원 씨가 전 동거녀와 만난다는 사실을 안 것은 어젯밤 11시 5분. 3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한 채 신 씨를 조우한 시간은 새벽 0시 40분. 그러나 관할 지역을 담당하는 충남지방청 소속 경찰은 신 씨가 천안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경기경찰로부터 접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 사정에 밝은 충남경찰이 도착했을 때 발견한 것은 탈옥소 신 씨가 아니라 지형도 몰라 허둥대는 경기경찰이었습니다. 제보자가 아닌 검거자만 특진하고 포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조가 안 된 거죠. 탈옥소 신 씨는 총기를 탈취해 또 한 번 경찰을 농락했습니다. 시시에 막 엎어졌다 하더니 이 차를 여기 하얀색 차를 여기다 놓은 차를 타고서 도주하더라고. 신창원을 놓친 지 사흘째. 경찰은 헬기와 전경 600여 명을 동원해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신창원이 휴게소에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12명의 경찰관.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들은 변장한 신창원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상 붙은 사진하고는 너무 상이하게 틀려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그 얼굴에 있는 상처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땐 상처가 다 나서가지고 신창원이 변장술에 능하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며 시민들의 세심한 관찰을 당부했던 경찰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탄창에 총이 8발이 장전되는데 전부 다 쏘았습니다. 한 발도 안 맞았어요? 아마 안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더기로 발사된 실탄도 도주하는 신창원을 멈춰서게 하진 못했습니다. 한 가게에서 오징어와 음료수, 과자와 라면 등을 사갔습니다. 아마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느냐 코 밑은 비슷한가 같다고 그렇게 얘기만 하고 말았대요. 인기척을 내지 않기 위해 불도 켜지 않고 라면도 봉지에 물을 부어 그냥 먹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냥 그 우고 봉다를 이렇게 지르고 남이 이렇게 질잖아. 그러면 역을 탔어. 역을 두고 거기다 물을 부숴서 먹다가 도망가 버렸더라고. 젓가락을 2개 딱 꽂아놓고. 새벽 4시 반쯤 서울 포이동 주택가. 엄경장이 불신검문을 하려 하자 안에 타고 있던 탈주범 신창원은 갑자기 권총을 빼앗기 위해 격투를 벌였습니다. 본인 차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남의 차 시동을 왜 걸고 있느냐 했더니 당구장에 손님이 돈가방을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예요. 탁 놓자마자 주먹으로 가격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신창원은 격투 과정에서 엄경장의 귀와 팔을 물어뜯어 상처를 입힌 뒤 차량을 버리고 맨발로 달아났습니다. 신창원이 모습을 드러냈던 서울 포이동의 주택가입니다. 경찰은 이 일대에서 20일간에 걸쳐 집중적인 탐문 수색을 벌였으나
결국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신창원이 서울에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남에 출몰 한 적이 있었죠. 제 기억에. 예.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구체적인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은 이제 경찰 기자가 막 그 경찰서에서 이제 급한 일이 터지면 먹고 자는 경우는 있는데 그때 아무튼 신창원이 강남에 출몰하고 나서 그 파출소에서 며칠을 먹고 잔 기억은 있어요. 머리는 좀 뒷머리가 좀 길고 아가씨들하고 다 차를 한 잔 먹는데 옆모습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이잡듯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출소에서 먹고 잘 정도였으니까 그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경찰분들은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서울시의 웬만한 경력은 다 거기로 직결해가지고 일대를 아마 샅샅이 아마 수색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면서 이제 덩달아 이제 속보가 혹시 발생할지 모르니까 24시간 대기하면서 거의 삶이 아니죠. 이제 강력 사건 많이 나고 뭐 막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거지. 우선 이 신창원이 우선이니까. 심지어 신창원 수사로 과로에 지친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실탄을 난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경력이 투입되고 기자들도 아마 이제 저도 그 은신처라고 나중에 밝혀진 데 이제 갔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미 이제 도주한 후니까 그리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지방의 어디선가 이제 다시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되게 그때 허탈해했던 기억. 신창원이 대단하고 대단한 사람을 봤다고요? 앞 멱살을 잡고 이렇게 뿌리치니까 소파에 딱 이렇게 넘어졌어요. 네. 그래서 원쪽으로 다리 머리 들어대고 양쪽에서 김광영 머리 들어대고 자, 니 누구야? 그러니까 나가 창원입니다. 이제 포기할란다. 그러고 거기 잡히면서도 그 동거녀 걱정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행동이. 신창원이 2년 6개월간의 도피 과정에서 동거한 것으로 밝혀진 여자는 확인된 것만도 모두 6명. 이들은 대부분 다방이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함께 사는 남자가 신창원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창원이 검거된 시각은 오후 5시 20분쯤 순천시 해룡면 금당지구에 있는 자신의 동거녀 아파트에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때요? 수배 전단의 사진 모습을 찾아보긴 어려웠지만 몸의 문신과 지문을 대조한 결과 신창원임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2년 6개월 전에 자신이 탈출한 부산교도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번호표 들고 있는 신창원 얼굴이 아니고 밑손이 옷을 입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보기보다 인물이 좋다. 그때 우리 카메라 기자가 했던 멘트도 기억이 납니다. 신창원 인물이 좋네. 정부에 얽힌 신창원의 행로와 추가 범행이 하나씩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쇠톱을 운동화에 숨긴 이유는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기 위해서였고 그의 생각은 맞아떨어져 아무런 제재 없이 쇠톱을 감방에 반입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에 걸쳐 80kg의 체중을 60 내지 65kg으로 줄이는 한편 교도소 내 음악 방송이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쇠창살을 자르기 시작해 한 달여 만에 작업을 완료하고 달라진 쇠창살을 껌으로 붙여놓았습니다. 수표 없이 현금으로 1억 8,200 그리고 애완견 또 신창원이 탔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신창원은 신고를 할 수 없는 속사정을 안고 있는 부유층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 이렇게 그래도 신고가 안 된 걸로 봐서는 뭐 있지 않냐 뭐 이리. 안 되는 가족들을 만났어요? 아버지는 신에게 자수를 하라며 경찰에 전화를 하려 했고 신은 곧바로 집을 떠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신의 연고지에 대한 집중 경계를 하고 있었지만 새카맣게 몰랐습니다. 다른 날은 간접적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그 경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해 듣는 상황이었고 그날은 신창원을 직접 마이크를 대는 이제 그런 첫날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나갔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도망다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2년 6개월 동안 전국을 휩쓸고 다녔는데 경찰들이 10몇만 명이 동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못 잡았다는 거는 이제 그래서 경찰들이 사실 신창원을 언론에 직접 대면을 시키기를 꺼렸던 게 그런 행적이 드러나면 본인들이 어려워질까 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밝혀내서 좀 진실을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의 녹화 촬영 등에 대해서는 기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특히 신은 답변 도중 파출소에서 무기를 훔쳐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고 미군들을 상대로 개인 전쟁을 치룰 계획을 세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악민을 살상하지 않았고 파출소 습격 계획을 스스로 포기한 점 등이 참작됐다고
탈옥 이전의 형량이었던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복역하게 됐습니다. 무기징역수로서 자유에 대한 동경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